현대 사회는 유혹과 외부 영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 규범과 요구의 메아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옷을 입고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으며 진정성을 유지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강요받는 연극 무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자신의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이 너무나 피부에 달라붙어 우리가 그것을 쓰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비극입니다. 라일프 월도 에머슨은 그의 에세이 자기 신뢰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녹아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모든 돌풍에 의해 모양이 결정되는 깨지기 쉽고 무정형한 모래 언덕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안감이 발생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직장에서의 칭찬, 낯선 사람의 긍정적인 시선과 같은 외부 승인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본질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했던 산을 지우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라일프 월도 에머슨은 모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목표를 구현하는 불굴의 산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이 현대 생활의 현실은 이러한 고상한 이상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우리의 독특함을 포기하는가? 왜 외부 세계가 우리를 다루기 쉬운 점토처럼 형성하도록 허용하여 우리의 개성을 빼앗는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간단하고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종종 비판적인 시선을 견디고 불편한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킨 뛰어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현상에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여 거부하고 숨기는 우리 인격의 특징과 측면의 총합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그림자로부터 도망칠수록 그림자의 징후를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림자는 더 조용하고 교활해져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으며 사회에서 사랑과 인정, 수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기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외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한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복잡한 질문으로 변합니다. 에머슨은 이러한 정체성 위기를 일종의 살아있는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의 승인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단 하나의 목소리, 즉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신념에 어긋나는 결정을 얼마나 자주 내려야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꿈꿔왔지만 비현실적이거나 명망이 높지 않다고 포기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표현하고 싶었지만 비판과 조롱을 두려워하여 침묵했던 의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협을 할 때마다 당신의 작은 부분이 사라지고 수능주의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열망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이것은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기보다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삶을 산다면 실제로 무엇이 남을까요? 에머스는 현대사회에 대한 불쾌한 진단을 내립니다.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그는 지식, 교리, 경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텅 빈 공간 때문에 죽어있는 삶의 그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나고 인격은 자신의 비참한 모방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지 않고 희망의 빛을 가리킵니다. 에머스는 과업의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부활은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가시밭길에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헛되이 찾고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내면의 힘을 우리 자신의 직관,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대한 무한한 믿음인 자기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머슨에 따르면 진정한 위대함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자기 인식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근 진정성을 얻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격의 일부와 맞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피하는 한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는 끝없는 순환에 운명 지어질 것이며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비극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며 수능주의의 유령 같은 보상에서 순간적인 위안을 찾습니다. 아첨하는 말, 사소한 승진, 그러나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에머스는 세상은 적응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푼돈을 아낌없이 준다고 공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승인을 주지만 그 대가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우리의 개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존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우리 본성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형성하는 힘에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에머스는 그 답이 단순하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 즉 자기 분석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근 이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성의 길은 우리의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격의 숨겨진 측면을 가리키는 안내자이며 인식과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머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의 족쇄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이 인간 존재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유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함과 진정성은 종종 오해, 비난,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이 외로움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자신에게 충실함에서 얻는 조화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보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수능주의의 불안정한 모래를 떠나 우리 자신의 산, 즉 우리의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건설할 용기가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그림자 속에 숨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할까요? 에머스는 그 답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뛰어난 심리학자인 칼 윤근 이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상가에게 진정성은 의식적인 선택이자 용기의 행위이며 이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결정합니다. 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에머슨의 내면의 천재라는 개념이 수능주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검이라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칼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검은 우리에게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려는 힘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할까요?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외치는 듯한 직관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것은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이었거나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나 심지어 일상적인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의심에 휩싸여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그 내면의 불을 껐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 현상을 내면의 천재라고 불렀으며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진실하고 충만한 삶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개인적인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에머슨은 이 천재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상적인 차원과 논리적인 설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더 위대한 것과 연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마음속 깊이 당신에게 진실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이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확립된 시스템, 주변 사람들의 의견,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경로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여 그 가르침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 칼 융은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내면의 천재, 즉 우리 인격의 일부인 듣지 못하는 부분을 무시하면 소위 그림자가 자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단절감, 삶에 대한 환멸,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에 마비되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낍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침묵하지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재 대 그림자. 하나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새로운 업적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는 반면 다른 하나는 우리의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이야기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의 조롱, 거부, 완전한 오해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은 그의 예술도 그의 삶의 결정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포기하고 그의 소명을 포기하고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천재, 그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걸작을 창조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끈질긴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외로움, 가난, 정신적 고통이라는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재능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은 우리에게 귀중하고 불멸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비현실적, 불합리적 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굴복하여 포기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아마도 그것은 대담한 사업 아이디어였거나 직업의 근본적인 변화였거나 심지어 대화에서 인기가 없는 의견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 더 큰 싸움을 반영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우리에게 삶의 도피를 그만두고 내면의 천재를 드러내라고 열정적으로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는 온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우리의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우리의 직관이 시간과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지혜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머슨과 마찬가지로 칼 융은 직관이 우리의 무의식, 즉 우리가 논리를 선호하여 종종 간과하는 깊은 진실의 보고와 직접적인 연결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머슨에 따르면 자신의 직관에 따르는 것은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동이 가져다주는 힘과 정확성을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우리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거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길을 따를 때마다 그 검은 점점 가늘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은 숫돌과 같아서 우리를 적응시키고 예측 가능하고 순종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강요하여 우리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성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는 사람의 좋은 예입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항공우주 산업의 거물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이스X는 가능한 것의 경계를 재정의하면서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머스크는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면서 검을 연마했고 그 결과 뛰어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과 자기 표현의 이 길은 창작자와 비즈니스 리더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결정을 관통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젊은이를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 깊이 그는 음악에 헌신하기를 꿈꾸지만 사회적 기대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합니다. 결국 그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몇 년 후 그는 내면의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때 결정이 그의 내면의 천재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부 목소리의 영향으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에머슨은 이 선택이 최종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사는 천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에게서 멀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를 듣기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윤근 차례로 이 내면의 목소리와 재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생각을 확인했지만 두려움, 의심 또는 순응하려는 열망의 영향으로 내려진 결정인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천재의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종종 주변 세계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에머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함은 종종 오해를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근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내적 및 외적 모순과의 충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상가 모두 자신에게 충실하려면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거부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섭지만 동시에 자유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본질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행동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사소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과 흥분의 조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재의 작품의 표현이며 우리가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더 강해집니다. 에머슨의 메시지는 경종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비참한 복제품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독특함의 불꽃을 지니고 있는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독창성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지켜보는 강박적인 시선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갑작스러운 계시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만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윤기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이 순간에는 우리 인격의 어두운 측면인 섀도가 마법처럼 통합되어 침묵의 적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지혜의 원천인 강력한 동맹자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평범함의 포로로 가두고 우리 자신의 독특함을 향해 날아오르지 못하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리 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마비시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위험과 놀라움을 피하면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입합니다. 그러나 에머슨은 이 비겁한 철학을 경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모든 실수는 귀중한 교훈, 성장과 자기 개선을 위한 귀중한 기회, 검을 연마하고 더욱 날카롭고 치명적으로 만들 기회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실수를 가미하고 그로부터 현명한 교훈을 얻을 때만 위대함에 도달한다고 쓴 것은 당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는 운명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틀렸다고 귀청이 찢어지도록 외쳐도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검을 들고 그것을 무디게 하려는 돌을 두려움 없이 만날 용기가 충분할까요?
에머슨과 융, 두 위대한 사상가는 이것이 깊은 의미와 높은 목표로 가득 찬 진정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독특함에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는 음모자 같다면 어떻게 그 강력한 힘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회가 우리를 은밀하게 형성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성에 반하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충실하기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은 인간 존재의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 세력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의 기대에 대한 압력, 엄격한 문화적 규범, 강요된 행동 모델, 그리고 곧 사회는 미리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 얼굴 없는 군중과 섞이기를 꺼리는 사람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것을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음모라고 적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는 사회가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기능한다고 믿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환상적인 안전감을 대가로 자유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 운명적인 거래를 깨닫지도 못한 채 저지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인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굴욕적인 꼬리표를 붙이도록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 즉 우리의 본질, 우리의 독특한 자아를 돌이킬 수 없이 희생합니다. 이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면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잘못 믿기 시작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페르소나와의 동일시가 강할수록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발생합니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얼굴은 우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피하거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인격의 일부를 숨겨야 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부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상황이거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성향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더 심각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사례는 자기 표현을 촉구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불행히도 그러한 침묵은 종종 사회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확실히 주변 사람들에게 편리하지만 우리의 진정성과 개성에는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왜 사회는 수능주의와 획일성에 그토록 큰 가치를 두는 것일까요? 그 답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독특함과 독창성은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 반항가 또는 미치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에머슨은 이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적대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개인적인 관계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문화는 좋은 예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 혁신가, 사상가들이 아이디어가 희석되고 단순화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적응된 후에야 인정을 받았을까요? 혁신적인 발명품이 오랫동안 그림자에 가려졌던 니콜라 테슬라나 본능적인 예술이 익숙한 범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프리다 칼로와 같은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에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편함을 유발하는 반면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쉽게 판매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과 타협해야 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특정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옷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내면의 감정에 모순되는 다른 사람의 신념을 받아들여야 했던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얼마나 자신의 개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 손실의 규모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사회는 수능주의를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는 좋아요와 댓글 형태의 즉각적인 승인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폐쇄된 정보 공간을 형성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수록 가상 보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신중하게 조정된 각 게시물은 당신의 자발성의 일부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상 이미지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완전히 삼켜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에머스는 이것을 인격의 점진적인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수능주의의 비극은 독창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상실에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칼 융은 분명히 이에 동의하며 그러한 소외는 끊임없는 불만족감, 즉 우리가 종종 개인적인 실패로 잘못 받아들이는 내면의 공허함을 낳는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처음부터 우리의 본질을 결정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반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는 의문을 제기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에머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진정성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의 진정한 승리는 오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제로 독특함에 대한 적대감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개인이 자신으로 살겠다는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마치 우리 각자가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회의 집단적 그림자, 즉 그림자와의 충돌을 두려워하는 부분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뛰어난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이 그림자 측면을 치유하는 열쇠는 개별 인격 수준과 전체 사회 수준 모두에서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삶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능주의를 조장하는 기존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랄프 월도 에머스는 작은 반항 행위, 즉 자신을 믿는 것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삶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칼 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에 나타납니다. 상상해보세요. 안전하고 유행하는 직업을 추구하는 대신 진정한 열정과 본질을 반영하는 작고 아늑한 카페를 열기로 결심한 사람을요. 혹은 비난받을까 두려워 취미를 숨기지 않고 영감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을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도 혁명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성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능주의라는 짧은 목줄에 묶어두기 위해 물질적인 이익과 사회적 인정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러한 보상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교환할 때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잃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희생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를 얻게 될까요? 아니면 더욱 교묘한 새로운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결정과 신념에 충실해야 한다고 배웠고 이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겨집니다.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일관성 추구가 성격의 강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면 어떨까요? 뛰어난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에게 일관성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허수아비였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교활한 함정이었습니다. 삶에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수명이 다한 관계, 좋아하지 않는 직업, 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생각하자마자 내면 또는 외부의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짐이며 우리를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길이라도 이미 정해진 길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싸움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와 함께 해온 딜레마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운명을 떠올려 보세요. 교회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던 시대에 갈릴레이는 다른 관점을 감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발견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 잔인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일관성의 보루이자 무오류의 진리의 수호자인 교회는 누구도 자신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했지만 비록 잠시 동안 묻혔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관성은 진보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모했으며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변화 의지를 얼마나 자주 억누르는가. 전에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라는 비난적인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마치 그것이 나약함의 표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념을 제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를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칼 윤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을 구성하는 특정 부분, 즉 수명이 다한 아이디어, 신념, 심지어 정체성의 요소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근 삶을 일련의 동심원과 비교했는데 한 원에서 다른 원으로 이동하려면 필연적으로 이전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때 우리 본질을 정의했던 것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미국의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 생각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이 벽에 들이우는 그림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우리 움직임의 반영일 뿐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에머스는 진정한 일관성은 우리의 과거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궤적은 구불구불하고 많은 회전과 우회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목표로 이어지는 직선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직선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향의 변화, 즉 모순처럼 보이는 것만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전과 우회 기동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위해 사는 삶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에 종속된 삶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혁신의 대명사가 된 스티브 잡스의 화려한 귀환을 떠올려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위대한 여정은 그의 천재성이 낳은 회사인 애플에서 고통스러운 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당시 회사의 방향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시절에 잡스는 조롱과 비판으로 가득 찬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원한과 후회에 빠지는 대신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의 요람이 된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애니메이션 세계를 뒤흔든 픽사라는 스튜디오에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신선한 시각과 기술의 지형을 영원히 바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애플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굳어진 관념을 버리고 일관성 없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능력이 그의 뛰어난 성장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을 포기한다고 해서 방향 감각 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논리적이거나 모순되더라도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러한 변화를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생명력의 신호로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오늘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말하고 내일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이 이전에 말했던 것과 완전히 모순되더라도 말입니다. 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인 습관을 생각해 봅시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아침에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리기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함정입니다. 수명이 다한 습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신 의미를 잃고 무의미한 활동으로 변질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심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심지어 충성심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은 칭찬할 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쓸모없는 낭비입니다. 에머스는 주변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정원이 있는데 왜 열매 없는 나무에 힘을 쏟느냐고 묻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이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것이 변덕스러운 것으로 비칠까봐 두려워 수년 동안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커플의 약 절반이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 불행한 관계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힘입니다. 일관성은 다른 사람의 눈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어 보일까 두려워 오래전에 수명이 다한 상황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에머슨은 그 답이 분명하다고 믿었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는 열망을 포기할 용기를 찾을 때만 개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융은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완전한 삶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장미로 뒤덮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면 종종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일관성이 없거나 위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머스는 이것이 자유를 얻기 위한 하찮은 대가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위대해지십시오. 그러면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이 획일성에 대한 강박적인 열망인 일관성의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련의 단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제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내린 결정을 재검토하고 지금 내게 유효한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이 부정적이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도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십시오. 놀랍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유연성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지평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성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당신은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창의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충실해집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에머슨과 융과 같은 통찰력 있는 정신이 오래전에 이해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일관성은 정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일관성이 우리를 억누른다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를 줄까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고 조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예상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회가 때때로 우리의 독창성에 반대하여 공모하는 방법, 우리가 일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법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부터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그 답이 간단하지만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의존하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수능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머슨에 따르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용기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며 다른 누구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원칙을 삶에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종종 수능주의를 선호하고 감히 눈에 띄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길을 향한 모든 단계에는 비난, 비판, 때로는 완전한 거부에 직면할 위험이 따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진실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아름다운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결정을 내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유행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심각한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비할 데 없는 자기 표현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이 당신의 일상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심리적 관점에서 이 개념을 바라보라고 제안하면서 이 개념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할 때 필연적으로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림자는 우리가 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자질과 특성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면 완전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귀중한 동맹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거나 고립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념에 의해 지시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영감을 줍니다. 자신답게 살려는 우리의 용기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단순한 결정은 그 이상으로 바뀝니다. 즉,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뀝니다. 우리를 일반적인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공격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련의 단계에 있습니다. 에머스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밭에서는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웅장한 것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실현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꿈에 감히 예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평범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보수적인 학교 시스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주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론을 거부한 교사, 안정적이지만 우울한 직업을 떠나 자신의 사업을 꿈꾸는 직원, 또는 가면과 변명 뒤에 숨지 않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조용히 용기를 보여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니어처 혁명이며 바로 이것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시끄럽고 수능적인 목소리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인정을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정성이 덧없는 추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대담한 행동 또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차없는 통계는 자신의 깊은 신념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행복에 젖어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그들의 영혼은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선택은 그들의 진정한 본질의 반영이지 강요된 이상의 창백한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숨쉬는 공기와 같은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으로 고무적인 것은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며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처럼 보이는 세상은 당신이 행동할 용기를 내기만 한다면 당신의 손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이 짜릿한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잠시 멈추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을요. 그것은 좋아하는 책에 바치는 1시간의 소박한 기쁨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보류해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대담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에머슨의 말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허가도, 확인도, 찬성하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억누를 수 없는 용기입니다.